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한국인 1000명이 주목하는 사회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 연구원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회 문제를 연구 분석했는데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세대는 20대였고 과반 이상이 우리 한국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응답했습니다. 국민들은 사회적 배제 없이 평등하고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얻는 사회를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답했고 경제적으로 안전한 사회, 관용, 신뢰, 존중을 느낄 수 있는 사회, 개인이 가진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일 큰 이슈는 역시 집값 불안정 및 주거 부담 증가, 육아와 사교육비 부담 등이 현재와 미래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문제여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 이념, 지역, 정치적 갈등 심화, 학벌 지상주의 및 학력 학벌 차별 관행, 지역 발전 불균형, 세대 연령 간 갈등 및 격차 심화 문제로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에 대한 불신도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MZ세대는 정서 불안 및 자살 증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걱정했고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다시 한번 사회적 합의와 현명한 결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작년 12월에 공개되었던 티빙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시리즈 이제 곧 죽습니다 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그가 미리 아는 죽음이다는 바킬리데스의 글을 자막으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괴로워하는 최이재는 내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졌기에 지옥에 가야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검은 옷에 총을 들고 걸어가는 한 여자가 내가 너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나를 만나러 온 죄 때문이라며 머리에 총을 발사합니다. 그러자 먼 하늘로부터 지구로 떨어지는 최이재는 내가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깔끔하게 죽고 싶었다고 하는데 7년 전 면접을 보기 위해 지하철을 나서는 최이재는 여친 이지수와 면접 격려 통화를 하며 태강그룹을 향하고 그때 도로로 달려가던 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이재의 앞으로 튕겨나라 이재의 팔을 잡고 죽음을 맞이하자 경악을 하며 손을 뿌리치고 면접 장소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여파로 면접관의 질문도 제대로 들리지 않아 버벅대다가 떨어지고 남들보다 빨리 얻은 기회를 그렇게 허무하게 날리고는 흑수저인 이재는 학자금 대출로 인해 택배며 호프집, 대리운전 등 알바를 전전하다가 7년 동안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설상가상 코로나 사태가 이어져 자신만이 멈추어 나가지 못하다가 그렇게 7년 만에 태강그룹의 최종 면접을 다시 하게 되지만 하필 그때 친구에게 투자한 돈을 모두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위로받기 위해 찾아간 여친 이지수가 어떤 남자와 같이 있었고 이재에게 용돈으로 쓰라고 돈 봉투를 내밀자 초라하고 무기력한 자존심에 이젠 그만 헤어지자 하고 돌아서고 월세도 밀려 짐들이 빗속에 내동갱이 쳐지며 옥탑방에서 쫓겨납니다. 최악의 상황에 태강그룹의 불합격 문자가 날아오자
제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옥상 위로 올라가 사는 게 힘들지 죽음 따윈 두렵지 않고 고통을 끊어줄 하찮은 도구일 뿐이라며 떨어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데 그 순간 엄마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의 진동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먼저 가수 에스더가 부르는 송해 듣고 드라마 이야기 이어갑니다. 그렇게 힘들었니 나에게 홀로 남겨두고 떠난단 말이 아무런 말 없이 창백한 얼굴로 마지막 미소를 보였었니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로 또 아파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널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하네. 이 시간이 흐르면 괜찮을 거라 애써 위로하던 너의 모습 자신보다 날 감싸며 떠나던 너를 이젠 지워야만 하나 할 수 없어 난 널 사랑한 만큼 아픔 커지겠지만 너를 위해 난 살아갈 수 있어 너 날 사랑했기에 잊어달라고 말하지만 난 할 수 없어 이 시간이 흐르면 괜찮을 거라 애써 위로하던 너의 모습 자신보다 날 감싸며 떠나던 너를 이젠 지워야만 하나 할 수 없어 난 널 사랑한 만큼 아픔 커지겠지만 널 위해 난 살아갈 수 있어 너 날 사랑했기에 잊어달라고 말하지만 난 할 수 이제가 다시 깨어난 곳은 비행기 안이었는데 여기가 천국인가라고 중얼거리며 말끔한 신사복의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 같이 타고 있던 자칭 죽음이란 여자가 죽음은 하찮은 도구일 뿐이라고 쓴 유서를 읽으며 이제를 지옥으로 가는 길목에 데려가서 죽지 않는 유일한 존재인 자신을 모욕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단 한 번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12번을 갖게 되는데 그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도 죽게 되어 그 고통을 느껴보라면서 만일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그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는 게 고통이라며 죽음으로 끝내고 싶다고 하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한 뒤 사라지는데 그때부터 비행기가 추락하려 하자 죽을 것이라고 구명조끼를 입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난기류가 끝나고 평온해지자 비행기 안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바뀐 인생의 이제는 태강그룹의 둘째 아들 박진태였고 다이아몬드를 물고 태어나 부유하게 자란 덕에 평탄한 삶을 살았지만 2살 위의 형 박태우와 어릴 적부터 피할 수 없는 경쟁을 해왔고 현재는 후계자로 인정받아 대표이사로 경영 교육 중이었습니다. 이제가 그토록 입사하려 했던 태강그룹의 대표로 변해 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이게 기회일지 모른다며 박진태의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비행기의 엔진이 화재가 나며 추락하자 이제는 죽지 않으려고 안전띠를 메고 안간힘을 쓰는데 비행기가 공중 폭발하며 죽게 되어 죽음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한 번 더 죽음으로 이제는 11번의 인생이 남았는데 죽음이 이제의 머리에 총을 쏘면 다른 인생이 시작되고 12번의 인생이 다 끝나면 지옥으로 갈 거라면서 사는 게 지옥이라던 이제에게 진짜 지옥을 보여주자 괴로워 울부짖는 드라마 첫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은 12번의 인생을 살게 하는 건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하찮게 여기는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느끼게 하는 벌이라면서 총을 발사해 이제의 2번째 인생이 시작되는데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스카이다이버인 송재섭이란 익사이팅 스포츠 선수입니다. 수많은 기네스북 기록에 상금 30억을 받는 맨몸 스카이다이빙 이벤트 중이었고 하지만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상황에 그냥 맨 땅에 떨어져 죽고 맙니다. 가수 로이킴이 부릅니다. 그때 헤어지면 돼. 나를 사랑하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모습 그대로 나를 꼭 안아주세요. 우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진 몰라도 정해지지 않아서 그게 나는 좋아요.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가 없음 죽겠는데 뭐를 고민해요.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해가 넘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그때 헤어지면 돼. 너를 사랑하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한 번 더 웃어주고 조금 더 아껴주면 우리 사랑하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매일 처음 만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봐주면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가 없음 죽겠는데 뭐를 고민해요. 우리
게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내 해가 넘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네가 원하든 말든 널 잡을 거고 내가 더 이상 지쳐 걷지 못할 때 그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그때 헤어지면 돼. 헤어지면 돼. 죽음 앞에 다시 온 이제는 눈 뜨자마자 피할 수 없이 죽는 것에 불만을 터뜨리며 자신의 죽음이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다고 하자 죽음은 다시 생각해보라면서 살아남는 것도 자신 스스로 해결하라면서 총을 쏘아 세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17세 학생 권혁수로 또래보다 키도 작고 소심한 성격에 일진들에게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방관 속에 괴롭힘을 당하는 왕따로 하루하루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홀엄마와 함께 사는 혁수는 이 진상이란 일진의 괴롭힘에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하려는 순간 이제의 인생으로 바뀐 것이었고 자살을 피한 권혁수는 끝없는 괴롭힘을 당하던 중 일진 이진상의 꼬붕인 나태석을 꼬드겨 이진상과 대립하게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진상이 혁수에게 냉면 테러를 당한 후 3학년 일진 성엽을 동원시키게 만들어 쪽팔리게 만든 후 이젠 교실의 왕인 이진상이 꼬붕 나태석에게 오히려 당하면서 왕따가 되어버리는데 얼마 후 밤에 혼자 운동을 하던 혁수에게 앙심을 품은 진상이 뒤에서 벽돌로 머리를 가격해 사망합니다. 세 번째 생을 마감하고 죽음 앞에 선 이제는 네 번째 인생을 살게 되는데 비밀조직의 해결사 이주훈으로 보스의 여자와 사랑에 빠져 조직을 나가기 위해 100억이란 거액의 돈과 보석을 빼돌려 놓은 상태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엄청난 싸움 실력에 조직원들을 때려눕히고 오토바이를 타고는 추격전을 벌이며 달아나는데 도로와 다리 곳곳에서 차량 폭발과 총격전이 벌어지고 피해 달아난 건물 옥상 주차장에서 옆 수영장으로 떨어져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같이 달아나기로 한 보스의 여자 김은채를 만나러 바닷가 등배로 가는데 반갑게 만난 은재가 돈은 어디에 숨겼냐는 질문에 저기 배라고 대답하는 순간 이지훈의 머리에 총을 쏴 그 자리에 쓰러지고 결국 돈 때문에 자살했던 이제는 자신과 함께 할 것으로 믿었던 보스의 여자 은재에게 돈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가수 아이유가 부릅니다. 가수 김현식의 노래 내 사랑 내 곁에.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죽음의 권총 한 방에 다시 5번째 인생이 시작되는데 격투기 선수 지망생이며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조태상입니다. 가난한 탓에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식당을 하는 엄마의 모습에 격투기 선수가 되는 꿈을 접고 자신을 찾아온 한 변호사의 제안으로 교통사고 가해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수하면 미성년자의 초범이라 집행유예가 될 수 있게 해주고 2억의 돈도 준다고 하자 고민 끝에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재판 중 사고 피해자가 입원 치료 중에 사망하는 바람에 2년의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고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교통사고 가해자 거래를 했던 변호사와 면회를 하는데 조태상은 처음 조건과 달라졌고 사실대로 폭로하겠다며 10억을 요구하지만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변호사의 협박에 협상은 결렬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재의 인생으로 바뀐 뒤 같은 감방에서 조태상은 이재의 3번째 인생에서 권혁수를 벽돌로 살해한 이진상이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 마치 자신이 사이코패스 살인범인 양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 행세를 하고 있었고 모든 생의 기억을 갖고 있던 이제는 그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는 이진상이 벽돌로 뒤에서 머리를 때려 살인을 한 치사한 놈이라는 과거를 폭로해 교도소에서 왕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던 중 작업장에서 변호사의 의뢰를 받아 재소자들이 태상에게 때로 달려들어 린치를 가하지만 격투기 선수답게 모두 제압해버립니다. 형 만기로 출소를 하게 되자 두려움에 찾아온 변호사가 주는 10억을 거절하고 이지훈의 인생의 기억으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 거액의 돈과 다이아몬드를 찾아 최이재 인생의 엄마가 생각나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돈가방을 넣어둡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던 도중 태상에게 어떤 남자가 달려들어 칼로 찌르는데 변호사와 거래했던 교통사고 사망자인 20살의 딸 수현의 아버지였고 사과 한마디 없이 고작 2년 만에 풀려나오자 복수를 했고 태상을 원망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조태상을 교도소의 같은 방 동생 김지영이 쫓아와 또 칼로 찔러 죽게 되는데 사실은 교통사고 거래 변호사에게 돈을 받고 저지른 일로 결국 5번째 조태상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가수 마쿠투비 부릅니다. 날 그만 잊어요. 난 이제 조금씩 그댈 잊어가나 봐요. 가끔 웃기도 하는 걸 보니 조금 더 지나면 그댈 만나게 돼도 반가울 것 같아요. 난 그런 마음에 그대 내게 남아있는 사진을 한 장씩 뒤적여 보다가 혹시나 그대는 또 나와 달라서 아직까지 혼자만 힘들어할까봐 날 그만 잊어요. 그댈 보낸 못난 내 기억에 행복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대까지 날 그만 잊어요. 난 왜 이제
이제 까맣게 잊은 채 행복하게 잘 지낼 그대가 걱정되죠 아직도 아직도 모두 다 잊지 못한 건가 봐요 그대를 걱정하고 있는 걸 보니 날 버린 기억이 가슴에 남아서 혹시라도 나처럼 울기만 할까봐 날 그만 잊어요 그댈 보낸 못난 내 기억에 행복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대까지 날 그만 잊어요 난 왜 이제 까맣게 잊은 채 행복하게 잘 지낼 그대가 걱정되죠 아직도 그 긴 시간 힘이 든 걸어 나만 내 맘 그 어디에 그대 남아있어 마지막 한 번만 날 위한 그대가 이제는 날 그만 떠나요 그댈 못내 잊은 채 힘들게 행복해져 보려는 날 위해서 날 그만 떠나요 이제 내 맘에 이렇게 남은 채로 힘들게 하지 말고 떠나요 죄이제는 다시 돌아온 죽음 앞에서 다음 6번째 인생에서 숨겨둔 돈을 빨리 찾으려고 얼른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후 5개월 된 아기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부모는 한 카페에서 아기 이체가 계속 울어대자 놀란 엄마가 차로 데려가 너 때문에 커피도 한 잔 못 마신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댑니다. 집에 온 아기 이체를 소파에 던져버리고 아빠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이유식을 먹이며 신경질을 내는데 그때 벨이 울리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찾아오지만 아동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부모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지속적인 학대를 받던 아기 이제는 결국 엄마가 쿠션으로 눌러 질식사로 사망하는데 또다시 죽음에게 7번째 인생으로 빨리 바뀌어 100억을 찾으려는 이제는 또다시 죽음에게 빨리 총을 쏴달라고 조릅니다. 이번엔 24살로 어릴 때부터 잘생긴 외모로 사랑받고 모델 생활을 하며 많은 돈을 벌면서 성공한 좋은 조건을 가진 완벽한 7번째 인생 장건우가 됩니다. 이제는 지하철 물품보관소에 숨겨놨던 돈을 찾고 그중 일부는 이제 인생의 엄마 집에 몰래 갖다 두는데 돈과 잘생긴 외모 그리고 명품으로 둘러싸인 장건우의 인생을 마음에 들어하는 이제는 죽지 않고 계속 이 인생을 살기 위한 궁리를 합니다. 외국 여행을 떠나는 형의 카페를 대신 봐주기로 한 장건우는 하루만 일하고 형이 미국으로 떠나면
바로 돈을 갖고 떠나 새로운 인생을 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일을 돕다가 건우는 최이지의 여자친구인 이지수가 카페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데 이제는 지수와 만나던 기억을 회상합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 작가인 지수가 쓴 첫사랑이란 글이 쓰여진 원고가 바람에 날아가 이지 앞에 떨어지면서 처음 만났었고 환한 미소의 지수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자살하기 전 지수에게 이별을 선언했던 장면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가수 임정희가 부릅니다. 흔적. 언젠가 우리 본 적 없냐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누군가 서서 나를 막고서 그댈 아냐고 그댈 입에 올려요. 순간 오래전 이별이 꼭 어제일 같아. 빗물일까요? 내 눈물일까요? 그대 이름에 눈이 흐려지네요. 많은 사람이 우리 사랑한 거라나 봐요. 아직까지 아니요 잘못 본 것 같네요. 아니요 절대 본 적 없어요. 뒤돌아서서 몸을 돌려서 그대 친구를 애써 모른 척해요. 마치 도망을 치듯이 서둘러 걷다가 빗물일까요? 내 눈물일까요? 그대 이름에 눈이 흐려지네요. 많은 사람이 우리 사랑한 거라나 봐요. 아직까지 술에 취한 기분에 친구들 앞에서 내 얘기를 한 적 있나요? 둘만 아는 비밀도 밤새운 그날도 다시 자랑하는 말을 해봐요. 내 몸 가득 남아서 다른 누구도 다시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두려워져요. 자연스럽게 지수의 주문을 받은 건우는 매일같이 이 시간에 와서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문을 닫을 때까지 노트북으로 카페에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지수 작가를 검색하다가 이제는
지수를 찾아갔을 때 보았던 남자가 친오빠였고 용돈으로 준 봉투는 공모전 수상으로 받은 상금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서점으로 달려가 지수가 쓴 미래의 너에게란 책을 사 소설을 읽어보는데 그 속에는 실제 이재와 지수가 같이 지내며 나누었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이재가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목숨은 버려도 그 여자는 버리지 않는다며 평생 옆에 있겠고 사랑한다던 그 말을 믿었다는 지수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작가가 되면 쓰고 싶다던 빨간 만년필을 자살하던 그날 미리 사서 작가 이지수란 이름을 새겨놓았었는데 결국 전해주지도 못하고 헤어진 것입니다. 하루만 일하고 떠나려 했던 장건우는 지수 때문에 교육을 받고 계속 카페를 열기로 하는데 다음날 카페에서 지수에게 따뜻한 유자차에 서비스로 조각 케이크까지 주며 친절을 베풀고 팬이라고 합니다. 지수가 친절에 반응을 보이자 앞 의자에 앉아 이제는 자신이 겪고 있는 죽음과 환생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구상한 이야기처럼 들려주는데 지수는 이야기가 재밌다며 웃음까지 보입니다. 그리고는 소설 주인공의 이름을 묻자 이제라고 말을 흐리다 이제 생각해본다는 말에 지수가 멈칫하고 얼른 건우가 책을 내밀어 사인을 받는데 이제가 선물로 주려던 빨간 만년필을 이제 엄마가 지수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건우는 그날 이후 카페에서 지수에게 이야기를 푸는데 지수가 왜 주인공은 한 번도 엄마를 만나러 가지 않느냐고 묻자 엄마를 보면 괴롭고 자신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시간이 늦어 지수가 떠나고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우산을 들고 따라간 건우가 지수에게 우산을 전하고 돌아오는데 한 손님이 카페에서 본 여자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말을 듣고는 급히 달려가 보지만 다행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카페에서 깨진 유리컵 조각에 베인 건우의 손에 붕대를 감아주던 지수는 아는 사람이 사고가 난 줄 알았다는 건우에게 놀라 달려온 심정을 자기도 잘 안다면서 이제가 죽은 날 병원으로 달려갔던 이야기를 하자 자기가 지수에게 아직까지 남겨놓은 깊은 상처를 후회합니다. 가수 도규가 부릅니다. 사랑이 아니었다고 말하지 마요. 소중한 건 금방 달아날 것만 같아 너를 지우면 그게 나의 이기는 걸까 나의 어제이고 느린 너는 아파 눈 감으면 네 생각이 나 사랑했던 모든 날이 좋았어
난 세상 날 시간 잊지 말아요. 늘 그리워서 눈이 부시게 너로 반짝이던 가득 빛나던 밤 영원할 줄 알았던 우리의 그때를 사랑이 아니었단 말 하지 마요. 내일은 너에게 난 어떻게 그려질까? 점점 선명해질까? 아님 잊혀져 갈까? 손 내밀면 닿을 것 같은 그때의 기억 늘 그리워서 모든 시간이 너로 가득했어. 아련한 꿈처럼 소중하고 또 애틋한 우리의 그때를 사랑이 아니었단 말 하지 말아요. 다음날 최이재의 납골당을 찾아온 이소는 눈물을 흘리며 헤어질 때 붙잡지 않은 자신을 원망하는데 이를 지켜보는 이재의 마음도 괴롭습니다. 이재의 납골함을 바라보던 장건우는 갑자기 뒤에서 누구세요라며 다가온 이재의 엄마를 바라보고 놀라는데 유리의 먼지를 닦으며 눈물 짓고 화장실로 들어가 큰 소리로 오열하는 엄마의 소리를 듣고는 자신도 밖으로 나가 쓰러져 엄마에게 안겨준 아픈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또 자신의 죽음이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됩니다. 건우는 이재의 잘 아는 형이며 코인으로 번 돈이란 쪽지와 함께 자신의 돈가방을 보내고 지수와 가까워진 건우는 카페가 끝나고 같이 길을 걷는데 건우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사는 게 힘들고 기댈 사람이 없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도 항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은 진짜 인생이 아니라며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이 아니면 사는 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건우는 사실 7년간 사귄 여자가 있었는데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여친은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누구한테건 자신있게 살아가는 남자라고 소개했다면서 눈물의 감성과 유자차를 좋아하는 그녀가 바보같이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해해서 미안하고 나 같은 놈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난 너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같이 울어줄 내 사람들을 왜 몰랐을까? 난 죽었다며 이야기 속 주인공이 사실 나이고 실제 죽음을 겪고 있으며 내 진짜 이름은 최이재라고 고백합니다. 깜짝 놀라 그게 무슨 소리냐며 울먹이는 이수가 최이재? 라고 멈춰서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돌진해 온 빨간 스포츠카가 달려와 두 사람을 덮쳐버립니다. 차에 치여 지수는 목이 꺾여 즉사하고 건우는 쓰러져 숨을 헐떡거리는데 차 운전석에서 먼저 내린 인물은 앞선 인생에서 조태상과의 교통사고 거래자며 사고를 냈던 태강그룹 박태우였습니다. 라이터 불을 켜 담배를 한 대 물고 피우며 내리는데 함께 타고 있던 변호사도 놀라고 자진 신고를 하러 떠나자 박태우는 죽은 이지수를 보며 목이 꺾어져서 마치 나무 인형
마리오네트 같다는 조롱을 합니다. 이에 분노의 눈으로 노려보며 움직이는 건우를 박태우는 아직 살아있었냐며 내가 사람도 기업도 안락사 전문이라면서 손으로 장건우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 시킵니다. 분노 속에 숨져 죽음 앞에 다시 돌아온 이제는 주먹을 내리치며 울분을 터뜨리는데 오해를 하면서 박태우를 꼭 죽여버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모습인 죽음에게 달려가 이마에 권총을 들이대고 드라마 4화까지 파트 1이 끝이 납니다. 2023년 12월 15일에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1화에서 4화 파트 1으로 네이버 웹툰 이제 곧 죽습니다를 원작으로 합니다. 사회에서 낙오된 최이재가 단순히 죽음을 도구로 생각하고 자살해버리자 여자의 모습을 한 죽음이란 사자가 죽음 이후 잔혹한 심판이 시작되는데 지옥으로 가기 전에 이재가 12번의 괴로운 죽음과 삶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 환승 드라마입니다. 주인공 최이재가 자신이 선택한 죽음을 가벼운 존재로 여긴 것을 후회하도록 죽음이 이재에게 내리는 처벌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감정으로 죽음을 맞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기에 부분적으로 개연성이 떨어지지만 현실의 사회적인 갖가지 문제와 비리 그리고 악인들을 등장시켜 판타지 드라마인 만큼 비현실적인 요소를 보여줍니다. 원작 만화에서도 탈출 마술을 하다 익사하는 마술사, 영문도 모르고 환생하자마자 죽는 조직 폭력배, 성범죄자로 환생해 갑자기 연쇄 살인마에게 죽는다던가 환생하자마자 자살해버리는 등 개연성이나 현실성, 당위성에 대해 지적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드라마에서는 특성상 스토리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에피소드가 가능한 서로 모두 연결되게끔 각색하는 과정에서 연결 수단을 집어넣었기에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출과 위화감 없는 CG, 철학적 메시지,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고발적인 점 등으로 많은 호평이 이어지는 드라마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드라마 시리즈 이제 곧 죽습니다 였는데요. 1화에서 4화까지 파트 1이 마무리되고 5화에서 8화 파트 2에선 최이재가 죽음만 당하다가 다음 인생에서는 여친 이지수를 죽인 박태우를 죽이려고 다짐하는데 죽음이 타인을 죽이려고 할 때는 자신이 개입할 것이라는 복선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혼성 음악그룹 소호대가 부르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랑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I know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지나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Oh please 행복했던 그 많은 추억 이제 잊을 수가 없어
myself.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영원한 시간 속에